결혼한 지 5년 된 헌댁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내 부모만큼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좋다 나쁘다로 가르자면 좋은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자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해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시집살이가 아예 없다면 좋겠지만 얼굴을 자주 보면서 사니까 고부 갈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마인드? 그리고 친정 부모님만큼 시부모님을 신경 쓰길 바라는 마음? 요 정도가 있겠네요. 시댁에 가면 다른 식구들도 거들긴 하지만 거의 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머님과 저예요. 어머님도 같이 하니까 불평을 하기엔 애매하달까요? 그리고 다른 식구들도 돕긴 도와요. 남자들은 대부분 가만히 있고 여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러는 분위기예요. 굳이 저라고 일을 더 시키시는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본인들을 이것저것 살펴주면 좋겠으신가 봐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전화를 자주 하기를 바라시는 것.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길 바라시는 것. 요 정도요. 아들한테도 바라긴 하시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시부모님을 좋은 분이라 표현한 건 이게 저를 괴롭히려고 억지로 짜내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당연한 줄 아시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사셨대요. 그래도 저한테 같이 살자고는 안 하셨어요. 요즘 시부모님답게 깨어는 있으신데 오랫동안 살면서 몸의 습관처럼 배워버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세요. 저희 집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딱 맞아요. 저한테는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민망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딸 둘의 아들만 하나인 집안이라 제가 유일한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예쁘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시부모님께 서운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해할 법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러니 제가 시댁을 굳이 멀리할 필요도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신우들과도 잘 지내요. 저희 남편이 막내거든요. 신우들도 다 결혼을 해서 다른 집의 며느리예요. 저와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저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하시고요. 큰 신우는 결혼한 지 오래됐고 작은 신우는 재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설에 작은 신우가 친정을 못 왔어요. 저희는 시댁과 1시간 거리거든요. 그리고 친정이랑은 같은 동네에 살아요. 맘만 먹으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요. 작은 신우가 친정을 올 때는 저도 친정을 가야 맞는 거지만 그래도 작은 신우를 보고 가려고 기다렸어요. 큰 신우는 아침 일찍 넘어와 있었고요. 제가 신우들하고 매년 같이 명절을 보내서 그런가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작은 신우가 그해 설날엔 아예 친정을 못 왔어요. 작은 신우를 기다리는데 연락도 없고 시간이 너무 늦어지길래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넘어갔거든요. 작은 신우는 많이 늦게 도착하나 싶었는데 아예 친정을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때의 일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작은 신우가 시댁에서 꽤 고생을 했더라고요. 맏며느리 자리로 시집을 갔는데 맏며느리라고 일을 다 떠넘겼대요. 마지막 날까지 친정도 못 가게 잡아서 오지도 못하고 작은 신우 남편은 맏며느리가 친정을 왜 가냐고 그랬다네요.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제가 딱히 도와줄 수도 없어서 위로밖에 해줄 수 없었지만 저희는 무조건 작은 신우 편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작년 추석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여느 때처럼 명절 전날에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명절 당일날 큰 신우와 인사를 나누고 친정으로 넘어갔어요. 작은 신우도 보고 싶었지만 설날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그냥 넘어왔어요. 그때처럼 못 올 수도 있고 너무 늦어지면 저도 곤란하니까요. 그렇게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어머님께 작은 신우가 친정에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굴 보러 넘어오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로 싸움이 났는데 어머님이 아니라 남편하고 싸웠어요. 가서 누나 얼굴은 보고 와야지. 나도 작은 언니 보고 싶긴 한데 우리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금방 다녀오면 되지 않아? 아직까지 명절 연휴라 차 많이 막힐 텐데 차 막힐 거 생각하면 왕복 3시간은 잡아야 해. 그리고 가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올 것도 아니잖아. 그냥 다음 주에 약속 잡자. 말로는 보고 싶다더니 3시간 거리가 힘들어?
작은 언니랑 뭐 1년쯤 못 보고 살았어? 명절 아니어도 자주 만났잖아. 다른 날 여유 있게 만나면 되지. 꼭 오늘을 고집해야 해? 작은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명절 다 끝나고 친정 오는데.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시댁에 있을 만큼 있었는데 출근 전날까지 얼굴 잠깐 보러 그 거리를 다녀오자고? 그래서 안 갈 거라고. 난 힘들어서 못 가. 가려면 혼자 가. 나 혼자 뭐 하러 가냐? 너네 누나 보러 가는데 혼자서 못 갈 건 뭔데? 남의 집 가냐? 남편이 입대빨 내밀면서 삐죽거리는데 정말 성질 같아선 주둥이를 주먹으로 확 때리고 싶었어요. 제가 시댁이라서 가기 싫다는 거 아니잖아요. 연휴 내내 고생했으니까 출근 전날엔 좀 쉬어야죠. 그나마도 오전까지 친정에 있다가 넘어온 거라 눈 깜빡하면 저녁이에요. 시댁 다녀오면 새벽쯤 돼서야 집에 도착하겠죠. 그리고 눈 잠깐 붙였다가 출근해야 하고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은 제 걱정은 하나도 안 되나 봐요. 저는 삐진 남편을 뒤로하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네요. 어머님, 저희 내일 출근이라 지금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머, 내가 정신이 없었다. 너희 내일 출근이구나. 푹 쉬고 다음 주에 만나자. 근데 남편이 계속 몰아요. 제가 출근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 가자고 했더니 입대빨 나와 있어요. 어머님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전화를 남편에게 건네주고 지켜봤는데 어머님께 한 소리 들은 모양이에요. 금세 시무룩해져선 다음 주에 가겠다 하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5분도 안 지나서 작은 신우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넘어오라고 전화한 건가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대뜸 스피커폰으로 돌리라더니 남편을 엄청 혼내더라고요. 이놈아, 누나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못 봤어? 네가 옳게 챙겨야지. 네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면 어떡해. 난 누나 얼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지. 보고 싶으면 너 혼자 와. 옳게 고생시키지 말고. 다음 주에 오겠다 했다며? 다음 주에 오면 되지. 왜 고집을 부려? 넌 누나가 친정 오자마자 다시 시댁으로 불려가면 좋겠어? 당연히 아니지. 잔말 말고 옳게가 하자는 대로 해. 알겠어. 그렇게 한참을 어머님과 작은 신우에게 혼나고 남편은 완전히 풀이 죽어버렸네요. 저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겪고 계신 분이니 마음속에 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명절 당일날도 아니고 연휴 마지막 날에 겨우 친정 왔는데 다시 시댁으로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인 양 화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해받기 쉽지 않을 텐데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같은 며느리면서 며느리 입장 이해 못해주는 신우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네요.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복병일 줄 몰랐죠. 그나마 남편이 깨달은 게 있는지 아니면 어머님과 작은 신우에게 혼난 게 속상한지 제 눈치만 살살 살피더라고요. 차라리 남자답게 미안하다 한마디 하던지. 눈치만 보는 그 모습이 더 얄미워서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었네요. 고부 갈등의 원인은 남편이 등신일 때 생긴다더니 저희 집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제 남편인걸. 그래도 든든한 식구들 있어서 참 행복해요. 누나들 말은 잘 듣는 남편이라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남편도 얼른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명절이 기대되네요.